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동차 마케트의 시선의 이순남입니다. 지난 시간에 카메라에 의존하는 테슬라의 비전 방식과 라이다와 3D 고정도 지도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타사들의 지오메트리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라이다 대신 카메라와 매우 우수한 뉴럴네트의 조합으로 3차원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으며 레이더마저 폐지한다고 설명했죠. 테슬라가 레이더를 폐지한다고 발표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오토모티브 뉴스가 보도한 내용을 보면 우선 NHTS에서는 별 5개의 세이프티 레이팅스를, 컨슈머 리포트 IIHS는 탑픽 플러스 지정을 취소했습니다. 가이드하우스 인사이트의 샘 아부엘 사미드 씨는 레이더를 폐지하는 것은 시스템 상태가 더 나빠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다 좋은 해결책은 센서를 빼는 것이 아니고 GM이나 포드처럼 4개의 코너 레이더를 더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이에 대해 꿈쩍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는 기술자 마인드보다 먼저 마케터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습니다. 한정된 조건, 즉 3D 고정도 지도가 완비된 지역에 한정하여 잘 주행할 수 있는 레벨 4 기술에서는 지오메트리 방식으로 운영하는 웨이모 등이 앞선 면이 있다고 말했죠. 그러나 문제는 선진국 시장으로 한정하더라도 미국, 중국 같은 큰 나라의 전 국토를 커버하는 3D 고정도 지도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물론 각국 정부의 규제도 있겠죠. 지난번 시간에는 지오펜스라는 개념을 설명했지만 지오펜스 내에서는 얼마든지 화물 운송, 배달, 그리고 로보택시 비즈니스를 가까운 시일 내에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방식을 쓰는 업체는 핸들, 브레이크, 엑셀 페달이 없는 차를 과감하게 만들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제이미 크루저는 오리진을 만들었고 바이든 대통령에게 빨리 법 제정을 해달라고 레터도 보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5G가 대도시와 큰 도로를 면한 지역에 한정되는 것처럼 지도가 완비된 대도시나 고속도로 같은 곳에서만 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서울은 가장 먼저 3D 고정도 지도를 만들 것입니다. 5처럼 강원도는 늦어질 것이고, 그러면 지도가 없는 강원도 산골로는 어떻게 가죠? 지도가 없는 개별 빌딩 주차장 진입로는 어떻게 주행할 수 있을까요? 빌딩 건물들은 다 다른데 언제 이런 건물들의 주차장 진도를 다 만들 수 있을까요? 이런 상황을 만나면 어쩔 수 없이 사람이 운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핸들, 브레이크, 엑셀 페달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대차와 기아는 아이오닉 5와 카니발 전기차로 레벨 4의 조건부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요? 택시, 버스, 트럭 노조, 자영업으로 일하는 분들이 쉽게 이런 사업을 하게 할까요? 타다 등의 이슈처럼 정치가들이 또 개입되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입니다. 구글이 웨이모는 자율주행 기술 개발하는데 지금까지 얼마나 투자했을까요? 수조 원, 수십조 원은 될 것입니다. 3D 맵이 일시에 보급되지 않으면 언제 이 투자한 돈 회수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 구글은 독자 자본으로 개발을 하다가 지금은 외부로부터 투자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점 권리도 독점 이익도 이제 포기했다는 말이 됩니다. 면허를 따서 운전할 수 있는 만 18세를 완전 자율운전 기술이 완성되는 시점이라고 예를 들면 지오메트리 방식의 웨이모는 16살 이상은 되었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지오펜스 밖으로는 운전할 수 없는 불안한 16살로 보입니다. 반면 테슬라의 자율주행 능력은 초등학생 정도의 능력으로 뛰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낮은 능력에도 불구하고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개인 자가용 시장까지 포함하여 더 큰 시장에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말이 됩니다. 기계학습, 심층학습으로 향상된 뉴럴넷이 레이더를 폐지한 FSD 베타 버전 9을 만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중학생 정도의 능력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7월에 열릴 예정인 테슬라 AI 이벤트에서 이 시점이 좀 더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해 봅니다. 자,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카메라에 의존하는 비전 방식의 경우 2차원인 사진 동영상을 스티칭이라는 기법을 활용하여 360도의 파노라믹 한 장으로 만든다고 했습니다. 뉴럴넷이 이 영상을 기본으로 시뮬레이션을 하여 3차원으로 만드는 것도 지난 시간 설명했습니다. 테슬라의 뉴럴넷의 능력에는 이것 말고 하나 더 있습니다. 라이더는 3D 데이터로 계측된다고 말씀드렸죠. 테슬라 시스템은 시간축이 포함된 4D까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 시내버스 같은 물체가 있다고 합시다. 한쪽에서 사람이 걸어가고 있다고 하면 차량 뒤쪽으로 가게 되면 사람은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테슬라의 뉴럴넷은 걸어가는 물체를 사람으로 인식하여
걸어가고 있는 방향과 속도를 시간축으로 하여 파악합니다. 몇 초 후에 다른 편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사람은 방향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만 통상적이라면 이 방향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때 이 차가 단순한 물체나 벽이 아니고 시내버스라고 잘 인식합니다. 이처럼 물체의 가로축과 세로축 그리고 원근거리 등 장소를 보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등까지 고려한 다음 계산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은 픽셀이라는 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픽셀은 예를 들어 2픽셀 곱하기 2픽셀 즉 4픽셀을 하나의 단위로 해서 1픽셀씩 픽셀이 겹치지 않도록 약간씩 이동시켜 움직임을 계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자기는 어느 방향으로 어느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움직이는 것인지 물체나 사람이 움직이는 것인지 아니면 양쪽 다인지를 충분히 고려하여 해석하고 분석해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뉴럴넷이 뒤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뉴럴넷은 어떤 교재로 공부하길래 능력이 이처럼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매일 세계 곳곳을 주행하고 있는 테슬라의 100만 대를 넘는 차로부터 수집되는 360도 동영상 데이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엄청난 데이터를 기본으로 기계학습, 심층학습을 통하여 매일매일 머리가 좋아하는 뉴럴넷이 있기 때문에 일로는 라이더가 필요하지 않다고 말해온 것입니다. 이것은 세계 어느 기업에서도 할 수 없는 테슬라의 독보적 강점이라고 보이며 그래서 레이더도 폐지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테슬라의 카메라는 인간의 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 카메라로 할 수 있지만 레이더로 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라이더와 레이더는 색깔 구분이 안 됩니다. 문자를 읽을 수도 없습니다. 요새 개발되고 있는 라이더는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라이더는 빛이 반사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검은색과 짙은색이 물체나 차를 보기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라이다로 부른 스탑 사인은 대개 이런 이미지가 됩니다. 형태와 크기 그리고 어느 정도 높이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스탑 사인이라고 AI에게 판단하게 합니다. 라이다로는 이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스탑 사인 아랫부분에 여러 가지 지시와 조건이 쓰여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표시에 대해서 라이다는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라이다는 짙은 안개나 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미리파 레이더는 전파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형태를 알 수 없습니다. 또 인체처럼 전파를 흡수해버리는 물체도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라이더는 어느 정도 상세한 형태와 크기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사람인지 어른인지 어린이인지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지오메트리 방식에 탑재되는 복수의 센서에는 각각 강점과 약점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서로 보완하다 보니 센서 수가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카메라가 촬영한 동영상에는 이런 문제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카메라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형태, 크기, 색깔 그리고 뉴럴넷을 이용하면 문자도 읽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같은 도로 표지에도 그 상황에 따라서 의미가 다를 수도 있고 어느 날 도로 상황이 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알기 쉽게 예를 들면 스탑 사인이 나뭇가지에 좀 가려 있을 수도 있고 페인트가 벗겨져 완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자율주행차가 스탑 사인을 판단하지 않으면 세우지 않고 그냥 지나치다 사고가 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원버스 옆면에 붙어있는 스탑 사인은 어떻습니까? 판이 펼쳐져 있으면 스탑이 의미가 되는 것이지만 판이 옆면으로 젖혀 있으면 무시해도 됩니다. 고정되지 않은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 도로 한 곳에서 공사 중일 때 안전요원이 스탑 사인을 위로 들고 있으면 차를 세우라는 의미가 되지만 아래로 내리면 어떻습니까? 지나가도 좋다는 사인이 됩니다. 스탑 사인도 그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을 카메라로 보고 뉴럴넷으로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테슬라의 시스템은 비전 방식이기 때문에 이 우수한 뉴럴넷과 조합하는 것이 강점이 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오메트리 방식이 웨이모 차량에도 물론 카메라가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로 촬영한 데이터로 색 같은 것을 판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카메라로 촬영한 내용을 뉴럴넷으로 확실하게 아주 정밀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면 역설적으로 라이더가 필요 없겠죠.
그러나 테슬라처럼 뉴럴 레드 실력이 안 되기 때문에 라이다를 사용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렇기 때문에 지오메트리 방식에서는 카메라가 보조 센서 정도로만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테슬라는 완전 자율주행을 위하여 최근 레이더마저 없는 퓨어 비전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옐로는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것은 비트 단위로 전송되는 데이터, 즉 비트 스트림이라고 했습니다. 카메라에서 오는 데이터는 라이다와 레이더에서 오는 비트 데이터보다 엄청 많은 양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레이더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비트 스트림에서 발생하는 신호 노이즈를 현저하게 늘려야 하면, 즉 비트레이트를 엄청 업그레이드 해야만 복잡한 통합 작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럴넷이 점점 성능이 좋아지면 레이더를 떼어버리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것입니다. 레이더와 카메라가 이견이 맞지 않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의문도 듭니다. 이 문제는 비전 쪽이 압도적으로 정도가 높기 때문에 복합 데이터보다는 비전으로 압축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일러는 자신있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오메트리 방식에서 사용하는 복수의 센서 혼합 시스템은 여러가지 센서로부터 들어오는 정보를 통합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만으로 혹은 라이다만으로 했을 경우에도 몇 대나 있는 센서로부터 데이터를 싱크로나이즈화 시키지 않으면 안됩니다. 센서의 종류가 달라지게 되면 그만큼 데이터의 종류도 타이밍도 특성도 달라지게 됩니다. 그 가운데 거리는 이 센서로 움직이는 이 센서로 측정하고 색 구분은 또 다른 센서로 한다든지 나누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리고 센서에 따라 매우 작은 시간이 될 수도 있지만 타이밍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든 인티그레이트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렇게 조정해서 맞춘 데이터를 기본으로 기계 학습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의 정도와 특성에 어느 정도의 신뢰성과 퀄리티가 없으면 센서 수를 줄이는 것이 좋다는 주장입니다. 어쨌든 테슬라의 비전 방식은 도조라는 슈퍼컴퓨터의 능력을 최대로 끌어올려 어느 곳이나 마음대로 갈 수 있는 레벨 5의 완전 자율주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도를 준비해 가는 지오메트리 방식보다는 빠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